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 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게 이게 이제 드디어 네. 되나요? 네, 됐어요. 네. 네. 그 기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 납부가 시작된다. 집값 상승으로 내야 할 부담금이 크게 불어나면서 사업 속도를 늦추는 재건축 단지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전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는 구산도 연희빌라 재건축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부담금이 확정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는 1호 단지가 된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면 규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해 있어서다. 정부는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12월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네. 드디어 시작이 됐더라고요. 요즘 집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각했던 부담금이 더 불어나는 이런 단지들이 생겨나면서 좀 미루는 단지들도 생기고,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는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제도죠. 이게 특히나 이제 헌법 소원까지 낼 정도로 이게 이제 미실현 이익,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게 양도세와 또 그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내고 양도세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정말 많았던 부분인데.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헌법소원은 합헌 결정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유지가 되다가 드디어 이제 1호로 지금 연희빌라. 초과이익 환수를 당하는 이제 아파트가 생겨난 거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제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에요. 저도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미실현 이익을 이게 실현되는 시점이 아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세금이 보면은 그게 결정이 난 후에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변동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변동의 여지가 없이 그냥 그걸로 딱 결과가 딱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을 매겨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득세도 계약 시점에 얼마에 샀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를 내고 그다음에 양도세는 지금 파는 가격에 산 가격에서 파는 가격을 빼서 양도 차익이 생기는 만큼 부과를 하는 게 세금이죠. 이 초과이익 환수라는 게 사람들이 팔고 나서 확정된 시점에 내는 게 아니고 입주를 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조합원이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다가 새 아파트로 변하고 입주를 해서 여기서 10년을 살 거야 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참 올라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변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과도한 부과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오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판다. 근데 문제는 초과이익 환수금을 내고 나서 그때부터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장 높은 가격의 세금을 내고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를 보고 이거 와서 그냥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나는 이익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돈을 미리 낸 거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손실은 가정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무조건 이익만 본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고 손실을 보는 이 과정은 지금 상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반발하는 이유가 또 그냥 그래 냈다 치자 이렇게 하기에도 되게 그런 게 정말 많이 책정된 그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한 가구당 4억이 넘는 그런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시점의 그 가격 산정 방식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거죠. 사실은 이게 정부가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이거를 산정 방법들을 달리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내려고 하는 이제 이 세금 부과 당시에 이 가격을 산정할 때 거의 이제 실거래가 기준 가깝게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격 차이가 그냥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최대로 때리는 거죠. 최대로 때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양도세는 또 내야 되고 이게 이제 진짜 이중과세 부분도 있고 손실 부분에 대한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결하냐 이 부분. 그래서 나중에 잘못하면 그냥 정말 벌었다가 손실만 생기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도 자체에 약간 의문이 드는데 네. 이게 원래는 지금 막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네.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갔죠?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생겨났는데 생겨나고 거의 적용을 못했던 게 바로 만들고 나서 침체로 변해버린 거죠. 침체로 변해버리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됐다. 유예를 시킨 거죠. 네. 유예를 시켜버리다가 이게 이제 다시 생겨난 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상승이 계속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네. 여기로 인해서 투기 현상이 벌어지는 거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초과이익 환수가 부활한 거죠. 네. 이렇게 좀 꽤 긴 시간 동안 이게 제도를 좀 유지했잖아요. 네. 근데 이 제도를 근데 왜 이걸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은 이 제도가 이제 규제잖아요. 규제. 일종의 세금을 내게 하는 규제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기대했던 건 뭐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걸로 인해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사업이 위축이 되면 매수자들이 재개발,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매수하는 거를 이제 주저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투자를 위한 매수잖아요. 그러면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거잖아요. 제초안 이게 딱 되면은 수익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어들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조합원 당사자들. 이미 이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은 수익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줄어들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이 부진하게 되고 사업이 부진하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제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원했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흘러가게 되면 시장이 하락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 의도대로 지금 효과가 지금 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안 났죠. 안 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그 제초안 때문에 약간 좀 사업을 미루는 단지들도 생겨나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 매수 심리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 좀 변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재건축이 축소되면 효과가 났던 시점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좀 축소되더라도 조합원한테 큰 압박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해버린 거예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새 아파트 이게 이제 많이 있었냐 없느냐 이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시내에 새 아파트들이 없었어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새 아파트가 되고 이 추가 부담금이나 이런 걸 적게 내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새 집에 대한 것보다 부담금 내가 들어갈 돈이 그러니까 적게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새 아파트로 변하고 나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보질 못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새 아파트로 변한다는 기대치는 있는데 변하고 나서의 상승 효과는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로 변하는 사업이 멈추면 위축이 됐던 거죠. 그냥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압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 사고 조합원들은 매물로 좀 나오고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게 이런 건데 지금은 왜 안 먹히냐? 왜 안 먹히냐면 이미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좀 진행이 돼서 사업이 완성된 것들이 지금 주변에 수두룩하게 널려 있단 말이죠.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나 반포 자이 이런 것들이 막 지금 곳곳에 널려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로 변하고 나서 집값 상승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업이 위축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업을 위축시키더라도 이거를 변형해가지고 변형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해도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대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자 옆에서 새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신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네네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새 아파트의 시소 가치가 더 높아져요. 네. 그럼 얘가 가격이 더 뛰어. 네. 더 뛰니까 얘도 덩달아서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기만 하면 얘는 이만큼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로 그냥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도 올라가는 거죠. 버티는 힘이 좀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사업을 위축시키는 네. 규제로서는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것만 버티면 어찌됐든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눈앞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축시키는 걸로 규제를 삼아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분양가 상한제. 네. 이게 이제 똑같은 원리거든요. 네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네. 위축되는 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시장이 축소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장님 말씀대로 이 제초안으로 인해서 네. 이 부동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그 별 영향은 미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도 어찌됐든 그 정부가 원하는 의도대로는 되지 않겠지만 네. 어떻게든 전망을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흘러갈지. 네. 어떻게 이제 흘러갈까요? 그 재개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그 초과 이익 환수 이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현장에서는 네. 이게 이제 좀 진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부담으로 다가올 수는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좀 뒤로 미루고자 하는 시도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에요. 네. 지금 정책이 항상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이 변화되는 과정을 네네. 지금 겪어왔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끝나고 다음 내년부터 이제 다음 네네. 정부가 세워지는데 다음 정부가 세워지면 정책이 바뀔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그쵸, 하면서 이제 그동안까지는 멈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또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일단 버티고 보자. 약간 네. 이런 마인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마인드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사업 진행을 네. 조금씩 늦추는 현장들도 간간히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것보다는 좀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그런 매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장님? 매수 심리 같은 경우는 충격을 좀 받을 수 있어요. 충격 네. 좀 위축이 된다는 네. 건가요? 혹시 조삼모사라고 아시나요? 네.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네. 조삼모사 이게 이제 표현의 좀 방법인데 조삼모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 좋은 어감으로 들리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사람을 심리나 이런 걸 연구해 보면 사람도 조삼모사에 굉장히 약해요. 적용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현재 눈앞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이게 미래에서 벌어질 거를 가치를 따졌을 때 네. 어떤 걸 반응을 크게 하느냐 현재에 포커스가 맞춰진 네. 이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가치를 봤을 때도 지금 현재의 10,000원을 네. 나중에 몇 년 뒤에 20,000원으로 준다. 그럼 어떤 걸 택할래? 그럼 현재 10,000원을 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네. 이 가치를 훨씬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심하게 나타나는데 초과이익 환수 여기에도 적용이 되느냐? 적용이 됩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를 적용됐을 당시의 시장 상황은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던 상황이에요. 네네.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를 사면 이제 이익을 얻을 게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손실은 뭐냐? 이 초과이익 환수로 인해서 나중에 얘가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완성이 되고 나서 입주할 때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손실 부분으로 다가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아주 먼 미래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살 당시에 이것까지 고민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때 와서 생각하자. 약간 그렇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먼저라는 그렇죠.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앞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네. 이게 이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당하는 거 이거는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이미 벌고 나야 환수가 당하는 거지. 네. 손해보면 환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가면 일단 좋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위축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충격으로 온다고 하지 근데 않나요? 문제는 이제 이게 눈앞에 이제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1호 대상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입주하는 네.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현장들이 생기죠.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 정도 느낄 정도로 정말 네. 작은 금액이 이제 환수되긴 하지만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제목처럼 뭐 5억, 네. 1인당 한 가구당 5억 뭐 이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럼요. 이런 걸 내는 이제 현장들 같은 경우는 진짜 정부와 심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이게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죠. 옆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려고 하는 아파트 현장이 있는데 이 옆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세금을 얼마 내느니 막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이제 눈앞에 있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현상. 네네네. 지금 바로 당장 눈에서 네. 벌어지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와닿죠. 이제 그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투자가 된 거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이의 문제는 누적된 정책의 효과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정책의 효과가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같이 더해지면 매수자의 심리는 매우 위축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 일단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그냥 진짜 옆 동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 돼버리니까 네. 이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지금 공급 축소로만 인해서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세. 네. 매수세도 많이 위축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더 가까운 게 어떤 거냐? 매수세 줄어드는 게 훨씬 더 가까운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공급이 줄어드는 거는 사실 공급이 눈앞에 보이는 게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이 지금 눈앞에서 옆 동네에서 막 세금 막 몇 억씩 내고 있는 이게 더 와닿지. 그러면 매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렇네요. 오늘 이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 뉴스로 보기에는 저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사람들이 매수 심리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전혀 반대. 아직까지는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요. 네네네.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와닿지 않는 거죠. 그쵸. 그게 이제 눈앞에서 벌어져야 그걸 직접 보고 있어야 그게 와닿으면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해 보면 잘못하면 손해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살 필요가 없죠. 그쵸. 이익이 생겨야 사는데 손해 볼 것 같으면 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손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런 순간 투자자는 다른 대상지를 또 고르게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정말 핫하긴 핫한 것 같아요. 정말 뉴스 기사들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이건 얘기하는 핫할 것 수밖에 같아요. 없어요. 이제 처음 시작되는 현장이 사실은 금액이 좀 작으니까 네네네. 크게 이제 지금은 와닿지는 않을 텐데 진짜 이제 강남이나 막 이제 좀 많이 오른 지역에서 맞아요. 네. 환수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아마 이제 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